안녕하세요. 뒷담가는 맹구입니다.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징벌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손해배상이랑은 조금 달라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도시철도에서 무임승차하면 기본 운임의 약 30배를 배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액은 1250원이지만 어마어마한 배율의 배상을 때리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이게 약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개별 법률에서 피해액의 3배 내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유튜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보게 됐나요? 유튜브 전에 팟캐스트도 있었죠. 언제부터 우리가 대한미디어를 이렇게 찾게 됐죠? 네, 맞습니다.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민낯을 알게 되면서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2009년 용산 참사 기억나세요? 이때 언론들은 용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게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철거민들이 던지는 화염병만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도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속보 경쟁을 했었던 KBS, MBC, MBN 보도 책임자들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진도 현장에 간 박근혜에게 항의하는 유가족 목소리를 편집해 내보낸 공영방송 KBS 기억나시죠?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돌아가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보도는 물대포가 아니라 물줄기, 물이라고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 지수는 아시아에서 1위지만 언론 신뢰 지수는 전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언론의 자유는 많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제대로 된 기사, 언론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언론 개혁 법안들이 발의되었어요. 민주당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등의 6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 중에 처리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광우 의원은 더 강력한 법안을 제출해요. 첫 번째는 정정보도를 할 경우 원래 보도됐던 크기, 기한만큼 하게끔 하자는 건데요. 원래 언론사에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낼 때 어디 보이지도 않는 그 귀퉁이에다가 조그맣게 내잖아요. 사람들은 일면에 떡하니 있던 가짜뉴스를 기억하지 정정보도는 보지도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걸 언론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를 했을 시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위 왜곡 기사가 5일 동안 보도됐다면 조선일보 1년 수익이 2019년 기준으로 3천억이었거든요. 그럼 1일 매출이 8억이죠. 그럼 5일 동안 이 보도를 통해 40억의 이익을 봤으니 40억을 배상을 하는 겁니다. 깔끔한 기준이죠. 최근 5년간 언론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을 보면요, 500만 원 이하 인용 비율이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500만 원 던져주고 가짜뉴스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에게 500만 원이요? 껌값이죠. 물론 저한테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조중동은 물론이고요, 중소규모 언론사들, 심지어 언론노조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뭐가 맞는 말이지? 작은 언론사들은 매일 명예훼손 소송을 당합니다. 그냥 소송 전쟁이죠. 뭔가 작은 건덕지라도 있으면 일단 명예훼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탐사보도, 특히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는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혹 제기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의혹을 제기하려면 확실한 근거,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위축이라뇨? 오히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악의적이다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또 이 문제가 생기죠. 여러 논란이 있어 이후에 진실이 밝혀진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명백한 허위보도, 가짜뉴스가 나갔어요. 가짜를 밝혀졌어요. 그런데 정정보도도 안 내고 2번, 3번 연이어서 또 기사를 내요. 그러면 악의적이잖아요. 이게 법원에서 판단이 안 되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제보한 사람 말만 듣고 보도를 했는데 제보한 사람이 거짓 제보를 한 거죠. 그 정도는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체크도 안 하고 나간 거라면 그 기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겠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핵심은 악의적인 보도, 허위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런 법까지 나오나 하는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언론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고민을 해야죠. 또 언론들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발원지인 1인 뉴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무책임한 가짜뉴스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그걸로 돈을 벌어댑니다. 그걸 인용해서 또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들을 연이어 생산하기도 하죠. 언론과 미디어 매체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런 보도의 심각성, 전 국민이 느끼고 있죠. 하지만 정정보도는커녕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은 없었어요. 물론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기자들, 언론도 있다는 거 알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은 지금 멈춰 세우지 않으면 언론인 모두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 견고한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공수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악용될 우려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비판에 대해서 억울하고 양심적이고 일 잘하는 검사도 있겠죠. 그러나 검찰 권력 자체를 깨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썩은 물에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공수처도 반대하는 검찰 적폐가 되어갑니다. 모든 언론인이 언론 적폐가 되기 전에 언론에 대한 견제와 감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창간 100년이 지났습니다. 일제에 부역하고 독재에 부역하고 재벌에 부역해 살아남아 족벌을 만들었지만 국민들은 언론개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론개혁법안 입법은 신호탄이죠. 이번 주 금요일 조선일보 앞으로 찾아갑니다. 곧 있으면 조선일보 창간일이더라고요. 창간일을 폐간일로 만들어야겠죠. 함께 하실 분들은 줌을 통해 참가하실 수 있고요. 참가 링크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뒷담가는 맹구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중요하더라고요. 꼭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오늘 발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딕션이 엄청 좋네. 웬열스?